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원색적인 대남 비난 담화 이틀 만에 또 담아 내놨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나온 담화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일단 이틀 전에 발표했던 거하고는 톤이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조선 군이 먼저 군사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무력으로 공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서로 싸우면 민족 전체가 반세기 전처럼 갈등이 깊고 상처가 또 깊은 상태가 될 것이다. 우리는 명백히 전쟁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지난 3일에 나온 거고요. 네, 오늘 나온 건 한결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남조선을 겨냥해서는 한 발도 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틀 전 담화 나온 걸 보면요. 남조선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일단 발표 형식도 이전하고 많이 달랐는데요. 위임에 따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번에 담화를 발표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이 다 보는 노동신문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만큼 뭔가 입장이 정리가 됐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박정철 비서, 그러니까 군설 1위거든요. 박정철 비서가 원점 타격을 언급했던 서욱 국방부 장관을 강하게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볼 때 2020년 6월에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했던 그런 일처럼 뭔가 도발을 감행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왔었는데 이번 톤은 조금 좀 달라서 좀 생각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톤은 부드러워졌지만 핵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는 이런 내용은 또 가볍게 볼 수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양면 전술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틀 전 담화 때는 핵 보유국을 상대로 선제 타격을 운운하는 객기를 부렸다 이렇게 표현을 사용했어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거든요. 네. 그동안에 북한은 이제 핵을 개발하는 게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밝힌 걸 보면은 남조선이 선제적으로 군사행동을 한다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붙이기는 했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면 핵 공격이 가해질 것이고 남조선 군은 전멸에 가까운 그런 참담한 운명을 감수해야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핵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남측을 향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을 밝힌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와중에 핵실험 징후까지 포착이 됐어요. 이 부분이 제일 크게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지난달부터 벌써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 징후가 포착이 되기도 했었고요. 네. 아시다시피 ICBM 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듯한 갱도를 다시 뚫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뭐냐? 이거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ICBM을 고각 발사하는 게 아니라 실거리 발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네. 운반 수단을 완성하고 그 운반 수단에 실어서 쏘아 보낼 핵탄두를 완성하는 이 과정이 동시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미 북핵 대표들이 미국에서 만났는데요. 북한에 대해 새 안보리 결의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울러서 한미 간의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공동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4일에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서는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행위임을 감안해서 안보리에서 새로운 결의 추진을 포함하여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We reaffirmed our condemnation of DPRK's recent ballistic missile launches, including the latest ICBM launch. These launches are a clear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also agreed on the importance of a strong UN Security Council response to these escalatory actions by the DPRK. And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Ambassador No and his team and their colleagues in the UN to pursue a new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새로운 안보리 결의, 어떤 내용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2017년 11월에 그 당시에도 북한이 ICBM을 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채택했던 유엔 대북 결의안이 있습니다. 2397호라고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 트리거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에 원유 400만 배럴, 정제 50만 배럴을 상한선으로 두고 또 추가로 뭔가 군사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상한선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제 제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제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한선을 더 내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추가적인 대북 제재에 한미 대북 특별 대표가 합의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물론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유엔 상임이사국 아시다시피 중국하고 러시아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미국하고 러시아는 최악의 관계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 군사훈련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거 약속 먼저 어기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대북 제재에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실화되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두둔하고 러시아는 반대로 북한에 또 뭘 줄지 한번 보시죠. 안보리가 소집이 될 텐데 논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선인이 여러 차례 선제 타격 이야기를 해왔고 오늘도 비슷한 입장 또 재확인했어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선제 타격은 선제적 위협이 존재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이렇게 뭐 개념적으로 설명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흘러나오는 얘기로 보면은 인수위 측에서 삼축 체제를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선제 타격론이라고 하는 킬체인이 하나고요. 그리고 2축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얘기하고 3축이 대량 응징 보복이거든요. 이걸 다시 개념화한다고 하면은 다시 한반도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위기가 다시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당선인 쪽에서 보낸 한미 정책 대표단 지금 방미 중인데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미국 쪽 관계자들 접촉한 뒤에 CVID라는 표현이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용되지 않았고요.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거론이 됐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비핵 개방 3천이라고 하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때하고 비슷한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 그때 사실 그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현실화될 경우에는 남북 관계가 다시 긴장 상태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네. 정권 교체기 남북 북핵 상황 점점 안 좋아집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4시엔 사사건건.